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곳으로 왔다가 다시 종로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하나 둘씩 그리고 각 기관도 하나 둘씩 이렇게 점령하거나 이런저런 이름으로 폐쇄하거나 또는 문을 닫아버린다면 대한민국 공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화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명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우리가 집회하는 공간, 우리가 표현하는 공간을 억압하고 폐쇄해버리면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가 박탈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집회가 자유가 있고 여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허가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집단들은 바로 이 앞에 차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원 목사님을 면회하고 온 그 종로 경찰서가 여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많은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 종로 경찰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로 경찰서 앞에는 이미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저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제일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종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종교 자체를 아주 폄하하고 종교 자체를 희화해버리는 이런 정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신천지 사태에서 보듯이 모든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마치 신천지의 불법 집단이 희귀한 행동을 해서 옮기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이제 광야교회까지 전이시키는 것을 봐서는 광야교회 기독교 자체를 산업하려고 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 여러분, 많은 교회 장로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야당 정치인 여러분,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지금 여기 극단주의자들이 모여서 저항한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은 오로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적화되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거나 부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봤고 이분들과 함께 기도도 해봤는데 정말 저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 가정주부들, 직장인들, 아니면 은퇴하신 어르신들, 이분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피땀 흘려 일궈 놓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세출의 인물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걸 막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를 폭력 행위 등으로 해서 조속했다가 풀려나자 이번에는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버렸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에 대해서 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 50여일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탄핵으로 몰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인단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도 선거 80여일 전에 선거인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 또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권리입니다. 법이 한 개의 잣대로 두 개, 세 개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잣대를 가지고 노무현은 죄가 없고 정광훈은 죄가 있는 이런 정권입니다.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자기 친구 형님이라고 부르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에 부정선거 개입을 해서 모두 13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부정선거이지 거기에 대한 13명을 구속지도 아니하고 그 13명을 그대로 풀어준 채 지금 핵심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그리고 그 최강욱 이런 자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이 정권, 법을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 정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움직임에, 이런 저항의 움직임을 특정 종교의 아주 광신도들이라는 잣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장악된 언론,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 바로 헌법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이들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하나 둘씩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권인 그 집회의 자유, 더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말살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김문수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면회하고 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감옥에서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일체의 다른 어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속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구속이고 전혀 범죄가 될 수 없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적부심까지 기각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은 감옥에서 대정부, 대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일체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설령 경찰이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3월 14일경인가요?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 집회가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선거까지도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기본권과 모든 법률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고 조용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 정권에 저항합시다. 싸웁시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로 경찰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로 경찰서로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 앞에 차를 갖다 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정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이 종로 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보험을 지나서 종로 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희도 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산발적인 저항운동 마치 레지스 프랑스 2차 대전 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저항운동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체제 위기,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정 프레임에 속아서 저기는 광신도들이야, 저기는 철딱들이야, 저기는 극우 보수들이야,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짓을 해야, 어떤 호소를 해야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예쁜 젊은 청년들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제발 나라 지키는데 남녀노소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가 김산동 패배했던 노래원장이 방역에 파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문수 대표는 매일 아침에 정광훈 목사님을 면회 갔다가 와서 격려하고 오늘 저도 같이 면회 갔습니다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께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다. 이놈들이 전 목사를 구속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음 놓고 우파 인사들을 구속해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법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평등하고 뭐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는 이 정권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이라는 게 조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거짓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그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도 이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중국에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칭다오와 위해 지역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14일 동안 격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 사람이 한국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9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2만여 명이 이미 들어왔고 7만여 명이 3월 달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업소를 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350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고 수십억의 정품을 보내고 거기다가 기업들 현대, 삼성 등 해서 기업들도 중국에 초기에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중국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조치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은 강경화는 저 유럽으로 독일로 무슨 국제회의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어제인가요? 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또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강남 아파트 잡겠다고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 대통령인지 지금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공을 떨고 있는데 고공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에는 정말 사람이 길거리에 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관신문을 보면 대구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인파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국민들에게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나라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 나라에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 정권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이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령 거친 말을 했다고 또는 어르신들이 또 중재되지 못한 말을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틀렸습니까? 그 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인이지만 같은 기독교 목사들이지만 그래서 반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고 헌법을 무시하고 있고 자기 친구들이 저질러온 여러 가지 범죄를 감수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그래서 유죄수도 감찰 무마시키고 조국 사태 등 신라제 사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지적하고 있는 우파 기독교 또는 정치단체나 또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를 갖고 공격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형식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은 보지 않고 손이 더럽다 손이 못생겼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로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이유도 국민 여러분들의 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상황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 종교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는 현장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청년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시민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미 공권력, 경찰, 검찰,
군, 네. 모든 기관들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리에 노예 또는 그 직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미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별나 보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항의하는 것이 아주 기괴하게 보입니까? 여기서 항의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보입니까? 이분들이 아주 정상적인 국민들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갑니다. 여기도 보면 세종문화회관 쪽에 보면 이미 경찰들이 다 진입해서 경찰차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거하는, 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심야 곳, 텐트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미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공간에서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견제할까요? 언론이 견제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론들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보십시오.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 보도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서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될 야당이 제대로 견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여당과 대언을 같이 해서 여당과 섞어 가지고 적당하게 권력을 나누어서 이원 집정부제로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밖에 나와서 지금 정당이 만들어지고 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껌배치를 노리거나 어떻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치를 제대로 지켜달라고 했는데 못 지켜주니까, 그래서 제도권 정당 안에 가서 싸워야 할 사람이 안 싸워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 투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길거리에 투쟁한 것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아스팔트에는 벌써 3년이 됐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도 1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국민과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 회사원들은 여기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집회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고, 여러분이 오히려 속고 있습니다. 체면에 속고 있고, 위선에 속고 있고, 거짓에 속고 있고, 또 저들이 만들어낸 선전에 속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그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줄, 또 이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극도의 광신도 또는 거구분자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보시고, 여기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너무 마르네. 물 있어요? 물이요? 아니요.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종로 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부든지가 조금씩 내렸지만 그래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은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은 과거처럼 갑자기 총칼 들고 와서 탱크 밀고 와서 그렇게 나라가 바뀌거나 격화되는 것 아닙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렇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다가 한꺼번에 서서히 가고 있어서 적응을 하다가 거기 물이에요? 위원장님, 아닌가? 여기 물.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는 지금 종로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처음 마스터 TV의 제보로 저희가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 유튜브 고맙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떠들고 오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혀가 막 좀 굳는 것 같아서 물을 갖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별난 사람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런데 정말 제가 KBS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좌파 노조에서 장악이 되고 또 그 노조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선배 기자, 선배 PD들 불러가지고 옛날에 했던 내용을 조사하고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처벌받고 또 조사하러 오라 할 때 안 가도 처벌받고 무시무시한 무슨 혁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어.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는 걸 보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이게 이 KBS, MBC 이런 직장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곳에 이미 경찰, 검찰, 뭐 사법부 곳곳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주 대장이라는 사람을 육군 공관병을 갑질했다고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 케이스로서 다른 군인들 대장들 딱 묶어놓은 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감히 저항했다가 옷을 벗고 또 군 구속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거기에 저항했던 이재수 장군 같은 분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덫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든,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과정입니다. 대한항공 보십시오. 대한항공에 가족이 갑질했다고 그렇게 해서 매일 중계방송 하다시피 하다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빼앗고 그 대한항공 오너가 조양호 회장이 저 멀리 미국에서 화병으로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우리 체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지상파 방송에서 매일 일일 드라마 잘 나가고 있고 연속곡 잘 보고 있고 주말 되면 각종 예능 프로그램, 그 먹방 프로그램 뭐 잘하고 있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뭐 쇼핑도 가고 곳곳에 이런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저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체감 못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여러분 가보십시오. 장사가 안 돼서 이미 가게를 임대라고 붙여놨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고 적자 보면서 계속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 그런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그 빚에 쪼들리다가 견디지 못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세균이라는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가 안 되면 옛날에 버리던 돈 가지고 먹으면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영업자가 버려놓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내가지고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가고 사채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장사 안 되니까 편해서 좋겠다, 이렇게 염장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 바로 정세균은 자기 아들, 딸을 결혼시키면서 부조금으로만 현금 3억 원을 챙긴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밝힌 건데 아마 밝힌 것은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낙연이라는 그 종로에 나온 후보도 이 사람도 보셨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카드를 어디 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던 사람,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는 마스크 꼈으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양옆에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고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조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 부인이 컴퓨터를 숨겨가고 갔는데 그걸 유시민은 검찰이 증거를 은폐할까봐 오히려 자기가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갖다 놓았다. 그러니까 진중권이라는 좌파 농객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좌파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시겠습니까? 이걸 보고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좌파 농객들이 일어나고 또 좌파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나 또는 기독교 단체나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보도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쏘가 넘어갑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잘 쏘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선동에 너무 잘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동에.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바로 이 선동에 의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0원 받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굿했습니까? 세월호 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90분 동안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호텔에서 미래를 즐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전부 다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일제히 방송, 신문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사실 그렇게 공격당하면 일주일도 못 견딥니다. 하루 이틀 당하고 나면 사람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려 4개월 동안 10월부터 3월달까지 했으니까 4, 5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또 옹립하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2사람, 대법원장 1사람, 국정원장 4사람,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지금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4분이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청 앞에 김정은 큰 글개 그림이 사진이 붙어 있었고, 작년인가요? 평창 올림픽 하고 난 뒤에 KBS KBS 본관 건물 앞에 김정은과 문재인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사진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걸려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 또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또 도얼이라는 이 자가 무슨 학자인지 모르지만 이 자가 나서서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쳐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또 김원봉을 뭐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신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고, 그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죽는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아주 여러분들은 그 안내자가 부드럽게 말한다고, 그 안내하는 방송이 아주 귀에 듣기 좋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은 아주 별 저항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쏟고 있고, 대한민국 군인이 쏟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쏟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쏟고 있습니다. 청년이 쏟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주십시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길이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원래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은 달콤합니다. 유혹은 아주 그 벌꿀처럼 달콤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따라가지만 가다 보면 멸망의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정치 행위로 보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정당 행위로 보이십니까? 이분들이 정치할 분들입니까? 밖에 나와 있는 저분들이 장차관 할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갑자기 신분 변동을 해서 과거에 투쟁하고 있는 경험을 다 여러분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투쟁하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저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스스로 부인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품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중잣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나라 다 뺏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나라를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도 사드 하나 배치 못했어. 사드 배치하는 그걸 막았어. 그래서 미군이 그 사드 배치되어 있는 그 부대에 물자를 실어 달라고 하면 지금도 헬기를 통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당 대표들하고 여러분 같이 봤는데, 정말 거기 갔으니까 좌파 단체에서 미군 철거하라, 사드 철거하라 됐습니다. 미군을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거기 왔던 탈북자가 보고 이건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아니라 철거라는 게 북한에서 그대로 쓰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섬뜩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상황입니다. 이제 종로 경찰서 앞에 왔습니다. 지금 함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